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라. 음. 우리가 평범하게 막 일상을 살면서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 평범함의 어떤 소중함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무슨 변수에 의해서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평상시엔 모르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삶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소득이 있다라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것의 소중함을. 그래서 지금 한번 내가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거를 곧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삶에 대한 끄적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429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이고,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 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파트 6네요. 희소성 원칙을 읽고 4시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제 내용이 또 요약 정리를 하고 내용 요약 정리하고 또 끄적여 보고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네요. 재밌게 잘 읽혀요.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아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패턴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이해한다기보다 그 이론이 실생활에 나한테 어떻게 접목되고 있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 희소성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텐데, 한번 자기의 삶에 이런 경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구나, 막 이거를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는 내가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거에 어쩌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거구나.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한번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첫 번째로 막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손실 회피, 그리고 한정 판매, 뭐 시간 제한, 그리고 자유 침해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 그리고 경쟁심, 막 이런 것들. 쭈루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정말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주의 깊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저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실 회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들 알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예 안 주면 모를까. 준 다음에 그걸 다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람이 엄청 고통,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 이익을 얻어서 얻는 기쁨보다 손해로서 이 결핍감,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뭔가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예를 들면 요즘의 정책에서도 이건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에서 조금 제한은 정책이면 차라리 나을 건데 갖고 있는 것에서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심리적인 거를 이해를 하면, 소득에서 이익되는 것에서 그거를 소득세를 뺀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게 조금 더 줄어들 텐데,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야 니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내놔,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당연한 심리인 건데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보다는 손실에 의한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정말로 많은 예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막 그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대체 에너지를 할 때 우리가 태양광이든 어떤 대체 에너지를 할 때 이익이 훨씬 커. 그러니까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 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기존에 지금 네가 이용하는 것에서 이거를 만약에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해. 너가 갖고 있는 전기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니까? 라고 손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실 회피인 거죠. 줬다가 뺏는 거.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 아니면 뭔가 토론을 할 때도 상대방을 약간 설득시킬 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말을 할 때 하는 거죠. 동의를 얻기 위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말을 한번 돌리는 거죠. 이미 동의는 됐어요. 이제 이 토론, 이 쟁점에 협의는 됐으니까 당신이 동의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이미 된 거예요. 타협의 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타협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이 됐는데 그걸 타협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득력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 회피를 이용한 전략인 것들이에요. 이거 실제로 너무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정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한정 판매. 이거 진짜 시간이 뭐 한정이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당장 시간에 대한 것들, 아니면 이 한정 판매, 개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마지막 떨입니다. 시간이,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한정되어 있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특징, 아니면 이 물건의 개수, 아니면 이거의 시간, 막 이런 것들, 이 물건의 가치, 여러 가지, 이 기회, 이런 것들을 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걸 훨씬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판매하는 전략들을 보면 이러한 전략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도 아마 반복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이게 전략이라고 인정하고 알아채는 순간 효과가 훨씬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감떨이, 이게 실제로 진짜 마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마감이라는 시간에 촉박해서 뭔가를 내가 이 전략에 노출되는 거죠. 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시식이라는 게 전략이라는 걸 아는 순간 시식만 하고 안 사게 되는 거. 이거 저 장사 속이구나 알게 되자마자 안 사게 되는 거. 이제 폐점 임박했습니다. 우리 이제 폐점합니다 라고 써 붙여가지고 막 판매하려고 하는데, 폐점 임박이라는 게 몇 개월이 지나도 폐점이 안 되고 그대로 저거 전략이구나, 저거 장사 속이네 하는 순간 별로 관심이 뚝 떨어지죠. 이게 상대방의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효과는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전략, 설득의 전략에서는 내 전략이 노출되지 않아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손실 회피가 됐든 한정, 뭐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략으로서 사용할 때는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그 효과는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대신에 그 심리적인 것은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간 제한도 그런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있어요. 자유침해. 야, 이거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얘기하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이 상자 열어보면 안 돼. 라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 상자를 무조건 열어보고 싶어 하죠. 저 문 절대로 열면 안 돼. 저 문 열면 큰일 나. 그 문은 꼭 열어보게 되죠. 이게 두 살배기의 두 살배기의 예를 들고 10대의 또 예를 드는데, 두 살배기 애들 막 이제 기어다니고, 우리나라 나이로 난 3살, 4살, 미운 3살, 미운 4살 얘기하잖아요. 장난감을 딱 똑같은 장난감인데 유리벽으로 딱 막아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장난감을 두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을 하나도 안 갖게 되는데, 갖고 놀지 못하게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이 몇 배 더 세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10대한테 야, 사랑하면 안 돼. 야, 니네는 아직 너무 빨라. 나이가 어려. 지금 니네 너무 위험해. 부모가 간섭하고 반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약에 양가의 부모가 그래, 니네는 한때 풋사랑이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으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비극적인 결말로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잖아요. 야, 공부해라 하면 안 하게 되죠. 야, 뭐 하지마 하게 되죠. 이 자유 침해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꼭 10대뿐만 아니라 어린애뿐만 아니라 이 자유 침해에 대한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유를 침해했을 때 우리는 그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심리적인 걸 이해를 하면 정말로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총기 가지면 안 돼? 그 미국에서 어느 주에. 그랬을 때, 아니면 뭐 이건 뭘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를 막 이렇게 자유를 딱 제한을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반발심을 갖게 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 정말로 이 책 희소성의 원칙을 오늘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이게 행동심리학인 거죠. 이게 너무, 우리의 일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줬다 뺏는 거 너무, 진짜 이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심도 마찬가지고, 저 이런 경험 되게 많았어요. 저 이제 이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의도했다라는 게 눈치가 채는 순간 그 의도가 아까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되지 않는 게 딱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제가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임차인을 제가 이제 상가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잘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신기하게 당일날 임차인이 뭐 이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또 한 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비어 있습니다. 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오후에 보고 가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반응이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적극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간을 한 30분 텀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간 사람이 가는 게 이 두 번째 사람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내가 놓치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날 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임차인들을 상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이게 안 될 땐 안 되다가 몰리면 그냥 실제로 그냥 똑같았는데 상황은 똑같았는데 그게 그 상대방의 경쟁심이 생기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의도하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세련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티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을 딱 얘기를 해주는 순간 그게 거래율이 그냥 확 바로 그거를 저 몇 번을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에요. 진짜로 여기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인기를 만든다.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너무 계속 느끼는 건 내가 이거를 진짜로 의식적으로 알아채서 그 순간적인 판단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방법이 꼭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멈춤, 이게 판단하는 거. 왜냐면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에 의해서 사는 것, 희소성에 의해서 사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거를 필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가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 가치에 의해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고 희소성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저는 너무 느꼈거든요. 그거를 느끼지 않고 중간에 생각하지 않는 한 어쩌면 막 경쟁해서 막 사놓고 막 저 경매에서도 물건들을 몇 개 샀는데 뭐 진짜 실제 경매 가잖아요? 막 그럼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 경매를 해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경쟁 심리 때문에. 그래 나중에 다 사고 난 다음에 아 저걸 내가 진짜 꼭 샀어야 되나? 막 이렇게 후회가 되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경험들. 아 나한테 굳이 필요 없었는데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저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막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에 실수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이게 진짜로 나한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고 싶어하는 이 경쟁 심리에서 수요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 경쟁으로 그냥 사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와 오늘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 너무 재밌게 이 책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읽어봤자 내가 그걸 접목시키지 않으면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모든 이러한 이론들이나 이런 지식들은 그냥 내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는 잠깐 동안의 스침일 뿐인데 그걸 내 것으로 계속 습관화를 시켜서 태도로 바꿔야 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칭찬을 해가지고 할까? 어떻게 하면 나 꾸준하게 이거를 잠깐 멈춰가지고 실수하지 않을까? 와, 너무 도움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계발서네요. 자기계발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바꾸는 쉽게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는 칭찬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딸들 자식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라 해라 잔소리 하는 순간 안 하게 되잖아요. 하지 마라. 그냥 잔소리 하지 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을 한다라는 걸 절대로 눈치 못 채게 해야 된다. 아 이런 것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일관성 원칙 이제 2개, 3개 원칙 남았네요. 이것도 읽어보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또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한번 행동을 한번 옮겨보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하루하루가 새롭게 경험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갖고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